안녕하세요, 학시입니다. 2023년 4월이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자공시 사업 설명했고,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이 회사는 깔끔해서 크게 볼 게 없더라고. 유동자산 요약 연결 재무 상태를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빚도 자산, 자본도 자산.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힘든 것들을 자산으로 목록을 뽑는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부채는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부채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이상 장기성 부채를 비유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거를 부채 총계라고 한다.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부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은 유동비율이 나온다. 112%.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에서 당좌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하면 64%.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자본 유보율이 나온다. 자본보다 12배가 더 많다. 자본 65억보다 12배가 더 높다. 한 500% 정도만 돼도 유보율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2000%, 4000%, 막 5000%, 삼성은 몇백, 만 프로 넘게 있지. 자기 자본보다 쌓아뒀단 말이지. 쌓아뒀다. 현금으로 쌓아둘 수도 있고, 다른 뭔가를 다른 뭘 땅으로 사놨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자본 유보율이 1200% 높다.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146% 나오고, 자본은 867억. 어디노? 자본 총계 867억. 자산은 2135억이다. 이렇게 부채율. 저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은 요약 필요 없고, 연결 재무 상태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유동자산 1년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그죠. 현금성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235억. 단기 금융 상품 한 12억. 매출 채권 일해주고 돈 받을 돈이 203억. 작년에 130억, 저작년에는 93억. 증가하고 있다, 맞지? 매출 채권이 일해주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는 뭐만 보면 된다? 얘들이 띠먹는 회사한테 물건을 주느냐, 띠먹지 않는 회사한테 물건을 주느냐, 얼마 만에 회전이 들어오느냐. 그거 보면 이거는 회전율을 보고,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손실률이 없으면은 이거 이거로 현금으로 봐도 되지. 얘들 같은 경우는 한 0.4%의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으로 보면 돼. 이런 건 또 큰 회사들하고 거래하니까. 기타 유동자산 증가했고, 재고자산이 저작년에 182억, 작년에 279억, 올해는 22년도에는 368억. 재고가 증가한다. 이 회사의 재고는 반도체 혹은 태양광 혹은 또 뭐고, LED 혹은 뭐 화학, MAO 이런 거 만드는 건데, 걔네들이 주문이 들어와야 재고를 만들기 시작하고 물건을 준비해서 하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주문 안 들어오면 뭐야 너. 맞지? 얘들 거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주문이 들어와야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미리미리 그런 좀 휘둘리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그런 탑티어 회사들을 하고 이게 협업을 해서 우리 얼만큼 주문이 들어갈 것 같다, 너들 미리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매출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소리지. 자, 유형자산이 480억에서 860억, 1200억. 눈에 보이는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막 400억씩 증가하고 있다. 그냥 400억씩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단기 차입금 280억이 된 게 530억. 돈을 땡기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도 57억에서 70억. 남은 그만큼 땡기고 있고, 근데 부채율은 3년, 4년 조금 비슷해. 그러면 뭐다? 벌었던 게 많기 때문에 빌린 것도 커지지만 벌은 것도 커졌기 때문에 부채율이 유지되고 있다. 얘들은 버린 것이 더 많다. 까먹었으면 부채율이 더 높아졌겠지. 빌린 것만 많고 까먹었으면. 자, 장기 차입금은 장기성으로 1년 이상 빌리는 거지. 352억에서 455억으로 증가했다. 자, 포괄 손익계산서는 이제 그 식당 가면 계산서 주는 빌지라고 보면 되는데, 매출에서 원가를 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은 7.1% 정도 들어가더라고. 91억. 판매비 전기에는 60억 나왔고, 전전기에는 57억. 5기와 4기는 판관비가 별 차이 없었는데,
6지로 넘어오면서 판관비가 거의 한 30%, 한 50%가 상승해 버리지. 판관비가 고정비라는 거야. 그 판매비 관리비는 판매할 때 들어간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간 비용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 빼고 원가 띄면 뭐가 나온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은 353억. 26%의 영업이익이 발생됐다. 와, 영업이익 26%. 제조회사가 발생되려 그러면 소재가 이 회사만 만들든지 정말 원가가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력이 있든지 물을 팔아가 바꾸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 40% 정도 되거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술력으로 막 만들어 제끼니까 그 특별한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것 이런 것도 없고 뭐 다른 회사들도 함부로 카페도 뭐하고 이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영업이익률이 26%라는 거는 100개 팔아가 한 30개, 26개는 남는다는 소야. 36개는 영업이익. 여기서 기타 이익, 기타 손실 빼고 기타 손실이 62억, 기타 이익이 35억 들어왔고 손실 62억인데 여기서 24억은 불나서 까먹은 거 화재가 발생돼서 얘들을 그 건조한 환경에서 공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막 만들다 보면 이게 불이 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불이 나서 24억 까먹었고 금융수익 2.8억, 원가는 28억 까먹은 거지. 그래서 세금 29억 띄니까 당기순이익이 271억. 그런데도 당기순이익도 2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매출 이꼬르 영업이익은 평균 타율, 평균 골 결정력, 평균 밥 먹는 횟수. 근데 당기순이익은 그때 한 번 밥 많이 먹는 거 그때 타율, 그날 골 넣는 횟수.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그날이고 영업이익과 매출은 평균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고 회사를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EPS는 411원이 나왔고 PER을 계산하니까 36배, ROE는 31%나 나오고 EPS 성장률을 계산하려고 최근 3년간 30원, 275원, 411원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EPS가. 그래서 3년 평균 238원이고 올해 411원 나왔으니까 나누기 238원 하니까 72% 성장했더라고. 72% 성장한 이 그루스 값을 EPS 그루스 값을 나눈 값이 퍼에서 EPS 그루스 값을 나오면 뭐가 나온다? PEG가 나온다. PEG, 프라이스 어닝 그루스 레이시오 0.5. 피터 린치가 말하는 0.5가 되면 무조건 사락하는 그 수치지. 1보다 낮아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것도 0.5니까 얘들은 퍼가 36이지만 성장은 0.5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최근에 14,000원으로 올라가지고 한 5,000원, 4,000원 할 때 14,000원 3배,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전에는 그럼 PR이 얼마였단 말이야? 11이었단 말이야? 와, 그때는 그럼 성장은 미친 듯이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샀어야지. 맞지? 아, 담배 냄새가 나네. PEG는 0.5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PSR은 7.4. 매출 대비 시총은 조금 거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GPA 수치는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 했을 때 20% 정도가 나오네. 자, 이거 봐봐. 이거 까먹은 돈이 없으니까 19억 들어오고 180억 들어오고 270억씩 자본으로 쌓인다. 자, 영업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169억. 작년에도 플러스, 저작년에도 플러스. 뭐 자산 부채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흑자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잘 돌고 있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어디에 돈을 썼나 보니까 투자 활동 현금 흐름 현금이 흘러가는 거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투자라는 항목에서 뭔가를 썼으면 마이너스 안 썼으면 플러스지 썼다는 건 어디에 단기금융 상품 돈놀이 하는데 10억 썼고 자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437억이다. 유형자산 땅 도로 뭐 이런 거 유형자산 건물 이런 거 437억 썼다. 이건 진짜 찐 투자 맞지? 자, 재무 활동으로서 돈이 썼으면 마이너스고 안 썼으면 그 땡겨오면 플러스지 맞지? 재무 활동은 플러스네. 단기 차입금 520억 땡겨왔고 장기 차입금 땡겨왔고 갚은 거는 단기 차입금 270억, 장기 차입금 갚았고 갚은 거는 마이너스. 그거 다 되어 보니까 재무 활동은 플러스. 얘들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자 시작할 때 151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235억이 됐다. 현금성 자산이 83억 증가했다. 작년 이맘때보다 151억이 된 게 253억으로 235억으로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자 종속기업의 중국 공장 자산이 5억짜리 중국 공장 자산은 5억이니까 거의 거의 그냥 사무실급 뭐 조그만한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제 국내 자산은 367억이고
요래 보면 되고 재고 자산이 상품은 7억, 작년엔 4억, 제품은 82억, 작년엔 63억,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는 89억, 작년에 69억,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원재료가 129억이 된 게 177억. 원재료 재료값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내가 그래 판단한다면 작년에 279억이었던 재고가 368억으로 증가했다. 재고가 증가했다. 뭔가 많이 만든다는 소리. 아까 봤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거에서 437억 증가했고 작년에는 224 건설 중인 총 438억. 작년에도 438억 투자 자산이 증가했고 유형 자산이 올해도 437억 증가했다. 작년에 438억, 올해는 439억. 작년에 땅 사는데 104억, 구축물 116억, 시설장치 44억 뭐 이렇게 해서 건설 중인 거 하고 224억 더해서 438억이고 올해는 땅 산 거는 3억이고 뭐 시설장치 57억, 용기 20억 뭐 이렇게 해서 건설 중인 게 295억 이래 됐다. 빌리는 게 바로 차입금 이자율 봐봐. 5.7%, 5.7%, 뭐 110억 벌리는데 4.3%, 3% 남았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3% 미만인 회사들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3% 미만인 회사는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굴뚝 회사들은 3% 넘겠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쏟아붓고 석유로 만드는 뭐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 원가가 한 95% 측정되고 나머지 5%에서 이제 매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은 한번 시설 투자할 때만 돈이 훅 나가지 말고는 계속 일정한 비용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신규 회사가 4% 영업이 5% 영업이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건 그냥 그러면 되지 맞지. 이래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맞지. 자, 판매부 관리비 급여 상승했고 23억이 든 게 33억. 복리후생비 2억이 든 게 3억 8천으로 세금 내든 게 1억 5천 내든 게 2억 6천. 감가상각비 2억 3천 내든 게 3억. 연구개발비 15억 내든 게 23억. 운반비 2억 9천 내든 게 3억 9천. 수수료 6억 6천 내든 게 10억. 이렇게 해서 60억 판관비 들어가던 게 94억으로 뻥 튀었다. 인건비에서 한 10억이 증가했단 맞지? 자, 비용별 성격별 분류.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지.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요거는 갈로는 기존에 있는 재고를 써서 돈이 안 나갔다는 소리. 130억치 세이브 시켰단 말이지. 그리고 원가 560억치 썼고 확 증가하는 거지. 종업원 급여 한 50억 확 증가했고 감가상각비 한 20억 증가했고 뭐 직업 수수료 29억 증가했고 총 616억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들어가던 게 요번에는 961억이 들어갔다. 근데 매출이 그만이 뛰어버렸으니까 맞지? 들어갔다. 기타 수익 외환 차익으로 31억 벌었고 그거 손실 재해 손실이 불났대. 자산 36억이 까먹었는데 유형자산 4억 5천, 재고자산 25억 중에 기타 6억 손상되었고 보험금 수령 예상액이 한 12억 들어오는 걸 빼더라도 24억은 까먹었다. 재해 손실로 이해했대. 이거는 일회성이지. 일회성. 불났으니까 다음에는 나가지 않는. 그래서 요거를 재 손실이 안 났다고 가정해서 EPS를 계산하니까 411원이 된 게 그 얘들 순이익이 270원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24억 하면 한 10% 정도 세자잖아. 그러니까 440몇 원 정도 되더라. 퍼가 36에서 32 정도 되더라. 한 10% 정도 감소되더라.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아까 전에 돈 쓰는 것들 보면 매출 자산 부채 증감 요거 항목을 보면 매출 채권이 33억이던 게 83억으로 매출 채권은 일은 해주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을 못 받으면 마이너스 그랬잖아. 매출 채권이 증가해서 현금이 83억치 안 들어왔다. 재고 자산이 118억치 증가해서 현금으로 안 들어왔다. 매입 채무가 갚아서 감소라는 건 매입 채무 외상값이라는 소리인데 외상값이 감소됐다는 건 돈을 갚았다는 소리. 37억 썼다. 그래서 이런 거 큰 게 251억 정도 됐고 나머지 순이익 들어가고 비현금 조정 이런 걸 더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국내 매출이 894억이었고 전기 580억 대비 상승. 중국 매출 148억에서 321억으로 증가. 대만 매출 76억에서 73억으로 감소. 기타 매출 11억에서 24억으로 증가. 총 작년 818억 올릴 때 이번에는 1315억 매출 올렸다. 매출액 10% 이상 고객은 A 고객 172억에서 432억, B 고객은 172억에서 와 비슷하네 247억, C 고객이 87억에서 244억, D 고객이 98억에서 71억으로 좀 줄었지만 늘어났다. 그러고 요번에 반도체 소재 하이K 전구체 설비 증설 목적으로 세종시에
이 공장 부지 140억 수준의 건물 신축 시설 투자를 23년 2월에 이사회에 결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배당은 얘들 줄 여력이 없다. 배당을 줄 생각도 없다. 5년간 줘본 적도 없다. 17년에 유상증자 일반 공모에서 400만 주가 풀려서 일반 공모를 했다. 자, 또 뭐 있노?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은 0.1%, 작년에는 0.36%, 재작년에는 4.2%, 100개 중에 한 4개 못 받았고 작년에는 100개, 1000개 중에 한 3개, 1000개 중에 한 1개 이렇게 못 받을 확률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 다 매출 채권 이거 다 받는다. 매출 채권 6개월 이하짜리가 이제 그 채권 잔액이 99.84%. 전체 채권 203억 중에 203억 3,600만 원이 6개월 안에 다 받는다는 거지. 돈으로 의미 없다는 거지. 재고자산은 요번에 368억이고 전체 자산의 17%다. 2.68회라는 거는 365일 나누기 2.68, 365 나누기 2.68은 136일 만에 한 번씩 재고가 회전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얘들 사업 특성상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그 사업 내용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삼성이 얼마나 쓸지 모르는데 얘들이 미리 물건을 준비한다? 말도 안 되거든, 맞지? 삼성이 얼만큼 요번에 물건을 만들 테니까 그런 소재들 얼만큼 준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재고자산 이거로 이제 매출이 그만큼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 맞지? 봐봐,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장기 채화 재고 등으로 이제 또 손실을 보는 것도 있잖아, 어째? 요번에는 한 12억 총 상품으로 1,300만 원, 제품 6억 8천, 원재료 2억 4천, 2억 2천, 제공품 3억 해서 총 12억 정도가 장기 채화 재고로 이제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 이거는 얘들이 현금성 자산이 235억인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큰 요거는 수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 이사회. 그래서 요번에 증가한 게 전년 대비 그 자산이 42% 증가했고 부채가 38% 증가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반도체 및 솔라 제품 매출 증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50%가 증가했다. 이 말인데 요 표로 돼 있어. 유동자산은 1년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 47% 증가. 감소된 게 기타 포괄 누계 빼고는 잉여금도 125% 증가. 202억, 220억인 게 500억이 되고 자본 총계 580억이 된 게 860억, 47% 증가. 다 증가했는 거지. 재무가 탄탄해지고. 그러면 영업실적 매출 작년 818억에서 1360% 매출 증가, 판관비, 고정비 54% 증가, 영업이익 71% 증가. 그리고 법인세도 6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50% 증가. 이렇게. 현금성 자산은 55% 증가했고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비용이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인 상태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김진동 본인 27% 지분 김택동 지분 11%가 11% 됐네. 형이야. 김진동 형 김택동 레이크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을 돈 굴리는 회사 여기는 김택동 이렇게 카이스트 유기금속화학 박사 출신 김진동 66년생 10살 차이네. 59이가 58 김진동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다. 최대 주주 김진동. 자, 김택동은 형 특수관계자. 개미들은 55%의 지분 3,600만 주. 봐봐. 7년 8년 22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000원, 5,900원, 6,900원, 6,000원, 5,800원, 4,900원 했었는데 지금 14,000원이잖아. 와, 2배 반, 100% 이상이 증가했었네. 이때 봤어야 되는데 맞지? 이때면은 지금 EPS 411원 나왔잖아. 411원 나왔으면은 PR 10밖에 안 됐네. 10밖에. 야, 그래도 어떡하겠노 맞지? 그 대표인데 김진동 대표 66년생 12년 근무 송창호 69년생 부사장 영업 및 구매 총괄 12년 7개월 12년 1개월 거의 창업 멤버라 보면 되지 67년 ESH 총괄 자 조이캥 68년생 품질 총괄 12년 6개월 자 연 석산에
임동열 60년생 정의장 전의 사업장 제조총괄 8년 10개월 임원 LG화학에 있던 나용환 74년생 천안사업장 제조총괄 12년 7개월 박상진 75년 영업담당 임원 12년 6개월 8개월 최근에 그거 모집한 전자소재연구 담당 임원 동부하이텍 수소연구원에 있던 71년생 양택승 김한수 64년생 인사지원 담당 임원 2개월 이제 갓 따끈따끈한 임원이라는 말이지. 자, 직원 277명이고 여자는 22명, 평균 근속 연수는 3년 3개월, 평균 급여액은 5,500만 원 정도 된다 연봉. 그리고 등기이사 3명 2억 5천 받아가고 사회이사 1명 2,400만 원, 감사 2,700만 원 받아간다. 출자금은 21억 정도 출자를 했다. 제재 사항은 불나서 이거 천안 남 소방서 고용 이렇게 소방서 불나서 요거 이거 과태료 받은 제재금액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받았다. 자, 또 뭐 있노? 계열회사 타법인 출자금 21억 이렇게 되네.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